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테슬라의 대폭등 때문에 다소 묻힌감이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소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테슬라와 애플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주말 동안 중국의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중국 내에서 개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부분이 주가 상승에 매우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중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중국 내 기업들에게만 완전 자율주행 개발 및 판매를 허가했었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외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중국 내 공공 도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바이두와 협업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번 중국의 결정이 의미가 있는 게요. 미국이 지금 틱톡을 추방하려는 틱톡 금지법을 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을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보복은 없었고요. 오히려 미국 기업에게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 시장에서 크게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지금 도저히 상황이 안 따라줘서 저러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본인들도 성질 같아서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보복을 하고 싶겠지만 지금 워낙 중국 경제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괜히 이런 상황에 외국 기업들을 규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뜩이나 힘들어진 외국 자본 유치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테슬라는 이 같은 호재 뉴스를 바탕으로 무려 15%가 넘는 대폭등을 했고요. 이게 참 테슬라가 이래서 무서워요. 이래서 테슬라의 숏을 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40불 깨지고 뭐 120불을 가네, 이제 곧 100불도 깨질 거네 어쩌네 하면서 쇼친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닥을 찍은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벌써 200불이 다 되어 갑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중국 정부의 결정은 애플에게도 호재였습니다. 테슬라와 애플 모두 중국 매출 비중이 워낙 높고 중국 정부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니까요. 거기에 또 월가에서 애플의 투자 등급과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보고서까지 나오며 애플의 주가도 어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달리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중국 롱이나 숏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냐는 질문을 남기는 멤버십 회원분들이 꽤 많아요.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중국 롱과 숏을 수십 번 번갈아가며 모두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몇 주 전에 올린 똥통으로 처박히는 애플을 매수한 이유라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테슬라에 매수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을 때에도 수차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제가 지금 멤버십 회원분들과 진행 중인 애플과 테슬라 분할 매수를 중국에 대한 투자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애플과 테슬라를 이미 투자하고 있고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상황에 중국까지 투자를 하는 건 너무 중복 투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애플과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데 중국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다면 그때 가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늘 그렇듯이 중국은 단타로만 접근을 하겠지만요. 아무튼 저는 지금은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의 선택과 집중을 할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똥통으로 처박히는 애플을 매수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소식들이 더 있었는데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폐쇄한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이 과연 은행 섹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시장의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일단 애초에 큰 규모의 은행이 아니라 자산 규모가 6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은행이었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역은행들이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채권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채권은 뭔가 위기가 터져야 유리한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은행 섹터와 채권 모두 적당히 잘 흘러가나 했는데 갑자기 지역은행 섹터에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후에 재무부가 국채 발행 계획을 공시했는데 예상보다 발행량이 더 늘어난 거예요. 월가에서는 이번에 세금이 많이 거치지 못한 것에 의한 결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지역은행 섹터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채권은 마지막까지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상보다 채권 발행량이 늘어난 건 분명 짜증나는 요소이긴 한데 그 늘어난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고 또 지금 미국이 어차피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서 410억 달러가 더 늘어나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구글과 메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구글이 떨어지는 건 그러려니 할 수 있죠. 왜냐면 저 덩치 큰 기업이 지난주 실적 발표하고 1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정 차원에서도 이 정도 떨어지는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메타까지 하락을 했다는 건 이건 단순히 조정의 과정으로 보기엔 둘 사이에 공통 분모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메타는 실적 발표 후에 이미 크게 하락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분기에 어쩌면 알파벳과 메타의 광고 성장률이 많이 둔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분기에 광고 성장률이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기업인 테무가 말도 안 되게 많은 돈을 광고에 썼거든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곳에 돈을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수혜를 구글과 메타가 볼 수 있었던 건데 요즘 테무에서 광고 물량을 상당히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언제까지고 광고에 미친 듯이 돈을 쏟을 순 없으니 저러는 거겠죠. 아무튼 이 부분은 분명 구글과 메타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가뜩이나 조정이 나올 타이밍에 크게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답지 않게 시장이 상당히 재밌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던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상황을 봐서 또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